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들, 바로 한국의 10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확히 10대 전설이라는 공식적인 목록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 전설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고유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 역할을 합니다. 이 전설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문헌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교훈을 선사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 한국의 위대한 전설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한국 신화는 크게 문헌 신화와 구전 신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헌 신화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운기 등 역사서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들로 단군 신화, 동명왕 신화, 박혁거세 신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신화는 주로 국가의 건국 과정을 다루며 특정 왕조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구전 신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마구할미 설화나 바리대기 설화처럼 민간 신앙과 무속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전 신화들은 서민들의 삶과 애환, 염원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전설들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현대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죠.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전설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서사입니다. 하늘의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이 신화는 단순한 건국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와 땅의 곰이 결합하여 인간을 낳고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천손의식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견뎌낸 인고의 시간은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이 되기 전 곰의 모습이었던 웅녀가 보여주는 자연과의 합일은 한국 전통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서사이며 매년 개천절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주몽신화입니다. 고구려의 위대한 시조 주몽의 이야기는 영웅의 탄생과 고난 극복,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해모수와 유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활솜씨와 지혜를 보여주었죠. 부여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위기를 겪지만 물고기 떼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주는 기적적인 도움을 받으며 이를 극복하고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며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주몽신화는 고구려인들의 용맹함과 개척정신, 그리고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활을 잘 쏘는 재주와 뛰어난 리더십은 고구려가 대륙을 호령했던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박혁거세 신화입니다. 신라의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비로운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나정 우물가에 빛나는 알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광명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무짐승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복종했다고 전해지죠. 이는 박혁거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신라인들이 그를 어떻게 숭배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는
동아시아 여러 건국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신성한 기원을 통해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신라가 박혁거세라는 신성한 존재의 힘으로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김수로왕 신화입니다. 가야의 건국 신화로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개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김수로가 금관가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는 가야 지역에 여러 소국이 있었음을 반영하며 그 중에서도 김수로왕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황금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가야가 해상 교역을 통해 발전했던 지리적 특성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수로왕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혼인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가야가 고대부터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쳤음을 짐작하게 하며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설은 구전 신화의 대표적인 예인 바리대기입니다. 무속 신화에 등장하는 바리대기 공주는 버려진 공주라는 뜻의 이름처럼 비운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들을 바라던 부모에게서 7번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지만 결국 그녀는 죽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저승까지 가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약수를 구해오는 효심 깊은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바리대기 설화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효와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로 무당들의 굿에서 중요한 서사로 구현되며 한국인의 내세관과 생사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부모를 위한 희생을 넘어 모든 생명의 근원과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무속 여신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견우와 직녀입니다. 은하수 건너 서로를 그리워하며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에만 만날 수 있다는 이 전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국인의 로맨틱한 정서를 대변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견우는 소를 돌보는 목동으로 직녀는 배를 짜는 직공으로 묘사되어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져 본업을 소홀히 한 채로 헤어지게 되지만 까마귀와 까치가 하늘로 올라가 자신들의 몸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오작교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인의 사랑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남을 성사시키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효심의 대명사 심청전입니다.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심청의 지극한 효심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녀는 용궁에서 다시 살아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하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심청의 희생과 이에 대한 하늘의 보답은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합니다. 또한 심청전은 봉건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희생적 효심의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흥부전입니다. 권선징악과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룬 이 이야기는 부지런하고 착한 흥부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놀부의 대비를 통해 교훈을 줍니다. 제비 다리를 고쳐준 흥부가 박씨를 물어와 온갖 보물이 쏟아지는 박을 얻어 큰 복을 받는 반면 욕심에 눈이 멀어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벌을 받게 되죠. 흥부전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부요함과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웁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화홍련전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 자매의 원혼이 나타나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국 계모의 횡포가 밝혀져 처벌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조선시대 사회의 부조리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며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잔혹한 계모의 학대와 부정한 관료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결말은 당시 사회에서 정의를 갈구했던 민중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장화홍련전은 단순히 원혼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전설은 아기장수 설화입니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 능력이 역모로 오해받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날개 달린 아기가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솟아오르는 등 남다른 재능을 가진 아기장수는 태어남과 동시에 민중의 희망이 되지만 결국 지배층의 탄압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봉건 사회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는 현 체제를 위협하는 역모의 씨앗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이 설화는 억압받던 민중이 영웅의 등장을 통해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과 함께 그 시대의 비극적인 현실, 즉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좌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장수 설화는 민중의 저항 정신과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는 흥미로운 전설 속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도깨비는 한국적인 유머와 해악을 담고 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인간을 홀리는 구미호는 때로는 요염하고 때로는 슬픈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엄숙하고 신비로운 존재인 저승사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화재를 막는 상상 속 동물, 해태는 궁궐이나 중요한 건물의 입구를 지키며 권위와 보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쇠를 먹는 괴물이자 불로만 죽일 수 있는 불가사리는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지의 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설들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현대 콘텐츠의 소재로 재탄생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구미호는 때로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때로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깨비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적 판타지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정서는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전달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전성시대에 한국의 고유한 전설들은 무궁무진한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설 속 캐릭터와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줄거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 사상, 그리고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지혜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전설들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화와 설화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전설들은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져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을 풍요롭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채로운 한국의 전설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살아 숨쉬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전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